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케 한 경우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또는 부상케 한 경우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민법이죠.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민법 750조, 가장 기본이 되는 750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죠.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법의 기본 규정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있다면 그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자동차 사고 이에 대한 특별법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죠.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즉 운행,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부상케 할 경우, 이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를 우리 사람이 죽거나 부상한 경우에 삼면책 요건이라고 하죠. 삼면책 요건은 우리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승객 이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한 경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승객이 죽거나 다친, 이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동차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법문상. 실제적으로 사례가 어떻게,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불문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법의 원칙.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승객 이해자가, 이 경우에는 삼면책 요건이라 하여 운행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즉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즉 내가 아닌, 나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끝으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원칙상 고의 과실 이런 거 묻지 않고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책임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 강제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이 책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1억 5천이 최대 한도입니다.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의 경우에는 3천. 만약에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두 금액의 합산액 최대 한 1억 8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3천, 1억 5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어떤 손해배상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이때는 강제로 드는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의무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대통령령이죠.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최고 한도 사망이나 후유장애 1억 5천, 대물배상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로 이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한번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 책임을 지는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